2026년 1월 13일입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는요, SM코어라는 기업에 대해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예요. 네, 이게 50년이나 된 아주 역사가 깊은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이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라는 안정적인 울타리를 나왔고, 그렇죠.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전문 기업에 인수가 됐죠. 게다가 작년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까지 했거든요. 보통은 이거 다 악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숫자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구조적 턴어라운드의 서막이다,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 주장의 근거는 뭘까요? 적자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고 50년 된 이 기업에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까요?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 그 기회와 리스크의 속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보고서의 논리를 따라서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세 가지 축이요? 네, 첫째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주인이 SK에서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 M2I로 바뀐 게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주인이 바뀐 것의 의미. 그리고 둘째는 산업 환경입니다. 2026년부터 불어닥칠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의 거대한 파도를 SM코어가 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역시 가치 평가겠죠. 이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현재 주가가 과연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SM코어가 만드는 자동화 설비가 첨단 산업 공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재미있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거버넌스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9월 최대 주주가 SK에서 M2I 코퍼레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이제 사모펀드가 뒤에 있는 전문기업 소속이 된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는 바로 인수 가결입니다. 보고서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인수 가격이요? 네, M2I가 SM코어 지분을 주당 5,580원에 사들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비싸게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한 거죠. 잠시만요. 5,580원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주가가 4,000원대 중반이던데? 네, 맞습니다. 그럼 인수한 M2I는 지금 평가 손실 상태란 얘기네요. 자기들도 손해볼 각오를 하고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르면서까지 이 회사를 사들였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딜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인수 주체인 M2I와 그 뒤에 있는 사모펀드, 노틱 인베스트먼트는 우리가 보기에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시장이 매기는 가격보다 훨씬 높다고 사실상 선언한 겁니다. 아, 일종의 강력한 가격 신호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는 이 5,580원이라는 가격이 단순한 과거의 거래가가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새로운 주인은 적어도 이 가격 이상으로 회사를 키워낼 자신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군요. 새 주인은 이 회사의 미래 가치에 아주 강하게 베팅을 한 셈이네요.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SK가 지분을 100% 다 팔고 나간 게 아니라 5.49%를 남겨뒀다는 사실이에요. 나갈 거면 깔끔하게 다 정리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걸 그냥 어정쩡하게 남은 지분으로 보면 안 되고 더 큰 그림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의 유지라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요? 네, SM코어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 누구일까요? 여전히 SK하이닉스 또 SK온 같은 SK그룹사들입니다. 이 5.49%의 지분은 주인은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다. 라는 일종의 약속의 증표 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SK 물량이 뚝 끊기는 것, 이른바 오더 클리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올해 초에 있었죠. 2026년 1월 2일 SK하이닉스와 91억 원 규모의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인이 바뀐 지 불과 몇 달 만에. 네, 핵심 고객사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우려를 현실로 반박한 셈입니다. 또 경영진 구성을 봐도 재밌어요. M2I와 사모펀드 측 인력들이 이사회에 들어와서 재무 효율성이나 M&A 전략을 주도하고 동시에
기존 SK 출신 대표이사와 임원 일부는 남아서 고객사 관계를 다지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경영체제를 구축했어요. 아, 효율성과 연속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뭐 이런 포석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주인이 비싼 값을 치르고 들어왔고 기존 대주주인 SK와도 완전히 연을 끄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경영 구조를 만들었다. 이게 핵심이군요. 이런 안정적인 지배구조 변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돈을 벌 환경에 되느냐일 텐데요. 보고서에서는 2026년이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하던데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건가요? 2026년 반도체 시장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보고서는 추론용 AI를 꼽습니다. 추론용 AI요? 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GPU를 중심으로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학습용 AI 시장이 산업을 이끌어 왔잖아요. 네, 그렇죠. 2026년부터는 그 똑똑해진 AI를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실제 기기에서 구현하는 추론용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아, 그러니까 AI를 학습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우리 일상에서 AI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군요. 당연히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곧 신규 반도체 공장 증설과 기존의 낡은 공장, 레거시 팹이라고 하죠. 이걸 자동화 라인으로 바꾸려는 수요로 직결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26년 반도체 수출액이 1,88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고요. 와, 특히 SM코어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바로 OHT나 스토커 같은 클린룸 전용 장비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OHT 스토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해보지 않은 청취자분들께는 좀 생소한 용어일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인가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반도체 공장 천장에 레일이 있거든요. 그 레일을 따라 웨이퍼가 담긴 통, 풉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자동으로 옮겨주는 로봇이 OHT고요. 천장에 달린 로봇이군요. 네, 그리고 스토커는 그 웨이퍼 통을 잠시 보관하는 자동화된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지 하나 용납 안 되는 클린룸에서는 사람 손이 닿는 걸 최소화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물류 장비가 공장의 혈관처럼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아,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추론용 AI가 그 핵심 키워드라는 건 새로 배우네요. 그런데 더 의외인 건 2차 전지 이야기예요. 솔직히 요즘 전기차 안 팔린다고 해서 배터리 업계 다들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기회를 찾는다는 게 AI랑 배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보고서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연결고리는 AI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막대한 양의 전기입니다. 전기요? 네,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돌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전력망이 AI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바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를 설치해서 해결합니다. 아, ESS? 전기가 남을 때 저장해뒀다가 피크 타임에 꺼내 쓰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ESS가 결국 뭘로 만들어지겠어요? 아, 전부 배터리겠네요. 그렇죠. 전부 2차 전지, 즉 배터리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는 별개로 배터리 제조사들의 북미 공장 가동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신규 투자를 자극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AI의 엄청난 전력 소모가 전기차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배터리 시장을 열고 있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공정이야말로 무거운 셀과 모듈을 24시간 내내 정확하게 옮겨야 하는 그야말로 물류 자동화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네, 그렇죠. SM코어는 이미 SK온의 헝가리 미국 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납품한 경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ESS발 배터리 투자붐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 때문에 타이어, 석유화학 같은 전통 산업에서도 자동화 설비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고요. 실제로 2025년 3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 1,551억 원 중에 무려 80%가 해외 물량이라는 점이 이걸 증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거버넌스도 안정됐고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쌍끌이 엔진이 2026년을 향해 예열되고 있다는 거군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현재로 돌아와 보죠. 2025년 3분기 누적 영업 손실 9.6억 원. 이 빨간불이 켜진 성적표를 보고 어떻게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그냥 실적이 나빠진 것 아닌가요? 여기서부터는 숫자 너머의 맥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보고서는 이 적자 전환이 의도된 빅베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빅베스요? 목욕을 크게 한다는? 네, 맞습니다. 경영진이 새로 교체됐을 때 과거부터 쌓여왔던 부실이나 잠재적인 손실을 한꺼번에 회계장부에 반영해서 싹 털어버리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게 그럴듯한 설명이긴 한데 빅베스라는 건 좋게 말해서 부실을 털어내는 거지 나쁘게 보면 그냥 실적이 안 좋았던 걸 포장하는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건 일회성 비용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일회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있나요? 바로 그 합리적 의심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적자의 원인을 뜯어보면 원가율 상승과 판관비 증가가 주된 이유였는데요. 판관비에는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자문 수수료 같은 말 그대로 딱 한 번만 나가는 일회성 비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원가율이 높아진 건 과거에 수익성이 낮게 계약했던 프로젝트들의 매출이 하필 이 시점에 인식되었기 때문일 수 있고요. 즉, 새 경영진이 과거의 짐은 여기서 다 털고 앞으로는 깨끗하게 시작하자고 선언한 것에 가깝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일회성 비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미래 실적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주 잔고입니다. 청취자께서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해요. 수주 잔고요? 네,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1,551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24년 1년치 전체 매출 1,632억 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에요. 와, 그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장부는 지금 적자일지 몰라도 앞으로 일할 거리는 이미 1년치 가까이 쌓아놨다는 뜻이군요. 가계 금고는 비어 보여도 예약 장부는 꽉 차 있는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단기적인 손익상수의 숫자보다 이 꽉 찬 수주 잔고가 회사의 본질적인 상황과 미래 실적의 안정성을 훨씬 더 잘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일시적인 비용 처리와 튼튼한 수주 잔고, 적자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맥락이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장에서 SM코어는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나요? 정말 싼 편이 맞나요? 보고서는 현저한 저평가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PBR 지표를 보면 명확해져요. PBR이요? 네, SM코어의 PBR은 약 1.5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경쟁사로 꼽히는 현대무백스는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PBR이 한때 9배까지 치솟았다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경쟁사인 SFA는 꾸준히 PBR 1.8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차이가 꽤 크네요. 네, 물론 사업 포트폴리오가 100% 똑같지는 않아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산업군에 속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SM코어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이 눈에 띄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보고서가 제시하는 최종적인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두 단계로 나눠서 제시하는데요. 1차 목표가는 5,580원입니다. 아, 그 가격, 아까 들었던 대주주 인수 가격이네요. 맞습니다. 최소한 새로운 주인이 인정한 가치까지는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죠. 그리고 2차 목표가로는 7,500원을 제시하는데 이는 2026년 실적이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하고 PBR이 2.0배 수준까지 회복될 것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보고서도 두 가지를 명확히 짚고 있어요. 첫째, SK가 아직 들고 있는 잔여 지분 5.49%가 언제든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 이른바 오버행 이슈입니다. 네. 둘째는 거시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져서 반도체나 배터리 회사들이 투자를 미루거나 취소할 가능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대주주 변경의 불확실성과 일시적 실적 악화라는 안개가 걷히고 나면 2026년 산업 슈퍼사이클과 PEF 주도의 체질 개선이라는 기업의 진짜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모든 악재가 노출된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게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시각이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SM코어라는 기업을 통해 큰 변화의 변곡점에 선 기업을 어떻게 다각도로 분석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변화의 맥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보고서는 명확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총추자께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보고서가 언급한 시너지, 즉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는 M2I와 자동화 하드웨어의 강점이 있는 SM코어의 결합은 과연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시너지가 만들어낼 기업 가치의 변화는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현재의 주가에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미래의 변화 가능성에 베팅해야 할지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